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기록 연습입니다. 요즘 MZ 작가들 책을 자주 읽게 되는데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많은 젊은 게스트들을 만나면서 그들로부터 책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어요. 덕분에 이스라 작가를 알게 됐고, 이번에 고른 책도 골라고서 보니까 이스라 작가와 직장 선후배 간이라는 걸 보니까 아마 같은 세대 같은 또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MZ 작가의 글은 참으로 뭔가 좀 신선함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 또는 무엇을 새로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도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이 책을 보고 하고 싶어지는 게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잠깐 저자가 소개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자면요. 이 책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밤 11시 구독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콘텐츠를 전송하던 어떤 요일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명의 작가가 모여 각자의 요일의 가상의 가게를 열어 손님을 맞이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저는 월요일에 엽서 가게를 맡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심하다가 제가 자주 하고 좋아하는 것, 기록에 대해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왜 습관처럼 기록하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자 정했는지, 그것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매주 한 장의 사진과 한 편의 글을 엽서처럼 띄웠습니다. 그때 썼던 글의 일부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더하고 사진을 덧붙이니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기록은 적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등 어떤 식으로든 순간을 붙잡아 두려는 모든 시도를 기록이라 여기며 썼습니다. 기록은 메모와도 조금 다릅니다. 그때그때 적어둔 메모가 한 알 한 알의 구슬이라면 기록은 그것을 꿰는 일에 해당하니까요. 낱개의 메모보다는 한 가지 주제로 일관된 기록을 이어나가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1, 2장에서는 일상의 순간들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 3장은 일하는 자아로서 기록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4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썼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최대한 기록의 다양한 형태를 담으려 했을 뿐, 제가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것도 모두가 이렇게 종류별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기록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해주고 삶이 건네는 사소한 기쁨들을 알아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요. 삶이 건네는 사소한 기쁨들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 누구나 자기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두고 싶은지 이 책을 읽는 동안 찾으실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모든 삶은 기록될 가치가 있으니까요. 기록을 시작하기 좋은 새해 첫 달에 김신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록하는 법 첫 번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기록하는 법 두 번째, 순간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기록하는 법 세 번째, 영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록하는 법 네 번째, 사랑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기록하는 법 첫 번째,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일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써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론 기억이 그래도 생생한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한 느낌이 그 다음날이 되어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당일날 쓰지 않고 그 다음날 쓰게 돼요. 그랬더니 훨씬 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일기장에 쓸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자의 일기 쓰기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소제목은 5년 다이어리예요. 미루기 대장인 저를 매일 일기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다이어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연말 늘 그랬듯이 내년에는 다르게 살 수 있으려는 희망에 부풀어 새로운 다이어리를 물색하고 있을 때였어요. 표지에 One Line a Day라고 쓰인 민트색 다이어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 그거라면 있으나 마나한 의지를 지닌 저도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목 아래 적힌 문구는 A 5-year memory book. 다이어리는 한 페이지에 하루씩 5년치에 해당하는 빈칸 5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날짜가 쓰여 있고 그 아래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한 장씩 넘겨가며 12월 31일까지 일기를 쓴 후 다시 앞으로 돌아와 지난해 1월 1일에 쓴 일기 바로 아래에 새 일기를 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날짜의 5년을 기록할 수 있다니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일기를 쓰려고 페이지를 열 때마다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정확히 그 포인트에서 저는 이 다이어리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이거다 하는 마음으로 장바구니에 담았죠. 이 일기장에 같은 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건 모든 날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5년 다이어리는 매일 밤 지친 채 책상 앞에 앉은 저를 작년 오늘로, 재작년 오늘로 데려가면서 말해주었습니다. 매일이 하루치의 인생이라고. 오늘을 잘못 쓴 메모처럼 아무렇게나 구겨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시간의 틈새를 펼쳐 들여다보라고. 작년 오늘 뭘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재작년 오늘은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필연적으로 잊어버리고 말 하루를 기억하게 해주어서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는 걸 눈앞에 보여주어서 저는 5년 다이어리를 아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쓰는 다이어리는 인터넷 서점에서 원 라이너 데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좀 길게 느껴진다면 3년 다이어리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아요. 5년 다이어리와 별개로 마음의 일에 대해 적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맑고 흐리고 바람 부는 날씨부터 기록하듯이 내 마음의 날씨 또한 살피고 기록하는 셈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날씨처럼 내 마음에도 순간적으로 생겨난 감정들과 문득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 날씨를 묘사하듯 써보는 것이요. 5년 다이어리처럼 매일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기장과 마주 앉은 날은 나에게 할 말이 있는 날입니다. 여행지마다 한 권의 노트 쓰기. 저는 이 꼭지를 보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아, 그래, 여행 갈 때마다 뭔가 기록을 남기는 것을 작정을 하고 가면은 좀 더 그 여행이 다양하고 뭔가 꽉 차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여행을 멈추게 되었지만 가깝거나 먼 곳으로 자주 떠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 길다 싶은 여행을 떠날 때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새 노트를 챙기곤 해요. 표지에 여행의 목적지인 도시명을 적고 여행지에 머무는 동안 그 노트 한 권을 채우는 거지요. 돌아온 뒤 그 여행은 한 권짜리 노트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쓰는 일기와 여행지에서 쓰는 일기를 구분해 두면 나중에 내 여행의 기록만 따로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년 전 치앙마이에서 보낸 날들이 문득 그리워질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사진이나 흔적을 찾는 것보다 치앙마이라고 적힌 여행 노트를 펼치는 게 훨씬 빠를 테고요. 같은 크기의 여행 노트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엔 이 노트들을 쭉 늘어놓고 보는 것만으로 지금껏 내가 떠낸 여행지들을 다시 한번 요람하는 기분이 들겠죠. 이왕이면 가볍고 말하자면 한 손에 잡히는 크기의 노트가 좋겠어요.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다면 여행지에서 좀 더 깊이 보고 촘촘히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요즘은 대부분 사진을 찍어 여행을 기록하지만 종이 위에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적고 붙이는 데는 그것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수영을 한껏 발휘해 다이어리 꾸미기의 준말인가 봐요. 닭구를 하는 심리에는 오늘을 한 페이지의 시각적인 형태로 매듭 짓고 바라보는 성취감이 들어있지 않을까 짐작하는데요. 평소 부지런함이 닭구 장인들에게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저도 어쩐지 여행지에서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여행 일기장에 어떤 얘기를 쓸까, 어떤 것을 붙일까, 무엇을 기념품으로 남겨둘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낸다면 탐정의 자세로 눈앞의 것들을 관찰하게 될 테니까요.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마음에 들어 구입한 엽서,
이 나라 기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 이파리, 특이한 모양의 티켓, 그림이 그려진 입장권, 숙소에서 만난 친구가 자신의 SNS 계정을 적어준 쪽지, 내가 하루 동안 사거나 먹은 것들이 찍힌 영수증, 그런 것을 마스킹 테이프로 일기장 위에 붙일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마치 블로그에 2019 치앙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기록하던 것을 노트 위로 옮기는 셈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30대, 40대에 다녀온 여행지들이 각각의 도시 이름을 단 노트로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요. 이왕이면 나만의 여행책에다 생각하고 표지에 이 여행을 가리키는 제목을 달아주어도 좋겠어요. 마음이 처음으로 쉬었던 한 달. 2019년 1월 1일에서 1월 31일 치앙마이 이렇게요. 저 이 글 읽고 나서 정말 여행 갈 때마다 여행 노트 한 권 꼭 챙겨가고 그것을 잘 채워오자 이런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문구점 들릴 때마다 이 여행 기록을 하기 위해 적당한 노트를 찾느라고 눈이 벌겋게 될 것 같아요. 예쁘고 그리고 예쁜 컬러들 다양하게 같은 크기로 나중에 정말 그것이 모두 몇 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쭉 이어지는 시리즈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김신지 작가의 팁은요. 이왕이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제품이 단종될 가능성이 적은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노트를 사두는 게 좋아요 하고 조언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월말 결산입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 정산 노트를 적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데이 오프라는 곳에서 만든 이 노트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100가지 질문이 랜덤으로 담겨 있어요. 올해 어떤 일을 겪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곰곰이 돌아보며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올해 나에게 영감을 준 인물 3명.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뭐뭇이 제일 좋았다. 올해 무엇을 배우기 시작했다. 김신지 작가가 소개하는 월말 결산 노트는 이렇습니다. 먼저 손바닥만한 노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하나씩 이달의 뭐뭐를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달의 여행지라 썼다면 그 아래에 1월부터 10월까지 월별로 베스트 여행지를 적어 넣을 자리를 비워두세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달의 영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달의 맛집 등등 각자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리스트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달의 소비, 이달의 음악, 이달의 책, 이달의 문장, 이달의 인물, 특별한 게 있네요. 이달의 새로움. 그리고 나서 연말에 방송사마다 가요대상, 연예대상 뽑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따뜻한 이불에 엎드려 나만의 연말 대상을 열어보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기록하는 법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순간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순간을 하나라도 주었다면 오늘도 잘 살아난 셈이에요. 일명 1일 1줍, 원데이 원모멘트라는 이름을 달고서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저만의 좋은 순간 모음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피드를 훑어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 어떤 순간을 좋아했는지, 언제 조그만 기쁨을 느끼며 웃었는지 선명히 보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자기를 챙기며 산다는 건 스스로를 조금 더 자주 웃게 해주는 일일 테니까요. 무엇보다 1일 1줍의 기록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싫어 축 처진 어깨로 현관문을 나서던 저를 오늘은 뭘 주울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루씩만 잘 살아내자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의 히읗이라 여기고 모은 것들이 실은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히읗의 순간을 꾸준히 기록으로 쌓은 후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기록이 가리키고 있는 것. 내가 즐거워지는 순간을 좀 더 자주 반복하세요. 그것이 일상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저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은요. 나무가 우거진 출근길의 표정,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강아지 모습, 산책길에서 만나는 낮잠 자는 고양이, 그리고 구름 사진도 꽤 있네요. 노을에 물든 구름은 언제 봐도 아름답고요. 작가는 테마별 기록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우연히 흘러든 블로그에서 여행지의 숙소만을 모아둔 기록을 보았어요. 여행의 기록은 흔히 2015년 방콕, 2016년 홍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모아두던 것이 일반적이던 시절, 그 블로그의 주인은 체크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그동안 머물렀던 여행지의 숙소들을 기록해 두고 있더군요. 105, 702 등의 호수가 적힌 문, 벽에 걸린 액자나 말린 꽃 같은 소품들, 창가에 섰을 때 보이는 풍경,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도시마다 비슷한 듯 모두 달랐습니다. 근사한 기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제 친구 D는 오늘의 노을을 꾸준히 모읍니다. 저 역시 노을 지는 풍경을 좋아해서 어디서든 노을을 목격한 날엔 꼬박꼬박 찍어두는데요. 흩어져 있는 사진들을 모아 오늘의 노을이라는 해시태그로 혼자만의 노을 아카이빙을 한다면 근사할 거라 생각한 지 오래인데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기록에는 차박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저의 차박 메이트인 남편 강에게 외주를 주었습니다. 차박을 떠날 때 늘 가지고 다니는 캠핑 의자가 어떤 풍경을 배경으로 놓여 있었는지 두 사람만 보는 비공개 계정에 쌓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반가워 펼쳐든 채 기록의 쓸모에서 저자 이승희는 주간 음식이라는 기록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늘 즐거운 대화가 오가게 되니 가장 편안한 시간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두는 말을 적어두고 싶었다면서요. 재밌는 건 기록의 방식인데요. 그는 음식 사진 외에 상대방의 말을 영화 자막처럼 넣었습니다. 실제로 책에 실린 예시 사진들을 보면 방식을 조금 달리했을 뿐인데 음식 앞에서 나오는 대화들이 마치 영화 대사 같아지는 효과가 있더군요. 무엇보다 이 책은 기록의 쓸모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효용성이나 효과보다는 기록이라는 결과물 자체가 기록의 가장 큰 쓸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간 음식 기록을 보며 오래도록 생각만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후보 기록 맥주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맥주 덕후인 저는 돈을 벌었으니 맛있는 맥주를 마셔본다 해서 맛있는 맥주를 마시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경지에 이르렀는데요. 그런 만큼 누군가를 만날 때면 늘 맥주와 함께일 때가 많습니다. 날짜와 날씨, 마신 맥주, 만난 사람, 만난 장소, 기억하고 싶은 대화나 생각 같은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죠. 제 인생에는 오로지 맥주만이 가능하게 한 인연과 추억들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의 기록이 된다면 더없이 귀할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반복되는 역사를 쌓아보세요. 기록의 시작은 적을 것과 적을 곳을 분명히 하는 데 있거든요. 적을 것은 나만의 테마를 찾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동이 있는지, 혹은 나도 모르게 자주 찍고 있는 특정한 풍경이 있는지, 매일 빠짐없이 반복하는 일과가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제 적을 곳을 생각해 봅니다. 노트가 좋을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올리는 편이 적합할지, 영상을 찍을 것이 나을지에 따라 기록할 장소가 정해지겠죠. 그럼 모든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록하는 것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자면요. 언젠가 그리워질 공간을 기록하기, 내게 닿은 좋은 말들을 적어두기, 함께 웃었던 농담을 기록하기. 특히 저자는 자기 엄마의 어록을 모아두었는데요. 제목하여 엄마 이름을 딴 인숙씨 어록. 안 춥다 안 춥다 하면 안 추운 기라. 이런 평범한 말들이 가족들에게 울리는 그 감동이 있죠. 늘 엄마가 하던 소리,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 저도 얼마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가 늘상 달고 살던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를 다시 한번 추억하게 돼요. 엄마가 했던 말들을 그때마다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드네요. 이번 녹음은 여기서 잠깐 쉬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록하는 법 3번째와 4번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